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이한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8월 18일 중국 광동성 동관의 모습입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곳곳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웬만한 건물들은 1층이 거의 물에 잠겼습니다. 자동차가 보닛까지 물에 잠겼고 거리는 흙탕물의 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허베이와 동베이 지린 해롱장에 이어 전국이 골고루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광동성은 강우량이 비교적 많은 곳이긴 한데 한꺼번에 내린 폭우에 배수시설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광동성 동관은 세계 공장이라 부르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각종 제품들이 이후로 옮겨져 전 세계로 팔려나가는 구조였습니다. 경공업 제품 생산으로 유명한 곳으로 원래 사람들이 붐비던 곳이었습니다. 호황을 구가하는 시절에는 흥청망청하는 소비 풍조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풍속업도 발달해 중국에서 가장 난잡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무역 전쟁으로 된소리를 맞은 데 이어 올해는 폭우까지 겹쳐 초토화 됐습니다. 한때 굉장히 잘 나가던 동관은 올해 상반기 GDP 성장률이 1.5% 그쳐 광동성 내에서 꼴찌를 차지했는데 홍수로 하반기에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전에 베이징과 슝안 신구를 지킨다면서 누굴 터뜨려 물바다가 됐던 허베이 주어저우에서는 민심이 아주 흉흉합니다. 중국 당국은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29명이라고 발표해 원성을 샀습니다. 일가족 14명이 사망한 사례도 있는데 어떻게 전체 인명피해가 29명일 수 있느냐면서 정부가 피해 규모를 은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주어저우의 사망자가 좋게 1,000명은 넘을 것이라면서 원초한 대지진보다 못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1일 허베이에는 또 폭우가 엄습했습니다. 기존의 재해를 복구할 틈도 없이 쏟아지는 폭우에 농촌 마을과 도시지역 할 것 없이 다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이번에 시진핑은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친히 지휘하고 친히 인력을 배치한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뭔가 연출이라도 할 텐데 조용합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시진핑을 비난하는 여론도 높지만 미국의 바이든을 보면 누가 괜찮다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을 불태운 대화재의 직면에 이재민들에게 달랑 $700 던져주고 우크라이나의 거액을 퍼주겠다는 바이든을 보면 그렇습니다. 한편 중국은 라이칭더 타이완 부총통의 방미에 격렬하게 비난하면서 군함 9척, 전투기 45대를 동원해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타이완은 IDF, 징구어 전투기를 출격시켜 감시에 나섰습니다. 무력 시위와 함께 중국 측은 선전전도 벌였습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 탄커페이는 반도 추통, 타이완 땅구이, 독립에 반대하고 통일을 촉진하자, 타이완은 귀속돼야 한다는 8자를 낭독했습니다. 동시에 인민일보 같은 관영 매체들은 꾸이의 간체자 왼쪽에 타이완 지도를 넣은 도안을 올렸습니다. 독립은 죽음밖에 없는 막다른 길이라면서 조국인 중국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샤오펀홍들은 2027년까지 통일을 완료하고 2035년에는 베이징의 고속철을 타이완까지 연결시켜 관광을 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타이완 침공설들, 다시 말해 정확하게 연도를 콕 집어 타이완을 중국이 침공할 것이라는 레토릭은 대부분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유포하는 것들입니다. 중국으로서는 지금 당장 타이완을 침공할 동기가 부족합니다.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침략 위험이 높다는 것은 들리기는 그럴듯해도 논리적 설득력은 떨어진다. 당장 5년 정도 안에 달러 헤게모니가 붕괴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와중에 글로벌 사우스의 원성을 살 타이완 침공을 감행한다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타이완은 스스로 무장을 해제해 병역이 4개월밖에 안 되는 데다 당장 내년 총통선거에서 집권당이 이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